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대추나무 전지해 놓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추나무 전지를 한 농장입니다. 전지를 한 모습입니다. 예, 나무를 높게 안 기르습니다. 높게 안 기르고 전부 다 옆에 난 가지들은 다 잘랐습니다. 예, 잘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땅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물 주는 것은 이 스프링쿨러로 해가지고 이 나무 위에서 이렇게 주고, 이 나무가 똑바로 크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주를 박아가지고 나무를 유인을 해줬습니다. 처음부터.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밑에 이렇게 굵은 걸로 봐서 실제 간격은 한 2m, 2m 아니면 2m 50, 2m에서 2m 50 정도 되고, 골과 골은 한 3.5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햇빛이 잘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가지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나무를 원가지는 그렇게 오래 높이 안 기르고 옆에서 나는 가지들을 옆으로 올려 가지고 전부 다 새로운 가지들 잘랐는데, 이 대추가 결실 습성이 여름에 꽃이 핍니다. 대추가 봄에 꽃이 피는 것들은 봄에 살구자두, 복숭 매실, 사과 배, 이런 것들은 봄에 꽃이 피는데, 이런 나무들은 그 전년도에 아니면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꽃을 화학 분화가 돼서 이듬해 봄이 되면 잎이 나오기 전에, 대체로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피는 것들이고, 이제 이 대추라든지 수국꽃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배롱나무라든지 이렇게 여름에 꽃이 피는 것들, 이런 놈들은 꽃이 가지가 나오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새싹이 나오면서 꽃이 분화가 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여름에 이렇게 꽃이 피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잘라도 새로운 가지가 나는 게 되는 겁니다. 방금 이 대추나무 이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이게 잔가지, 땅바닥에 있는 이 잔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조금 남아서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그렇게 높게 안 기르고 이렇게 수확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물 주는 시설 같은 경우는 스프링쿨러인데, 이 대추가 수확할 적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열과가 많이 온다.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가 물론 잘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물을 어느 정도 먹은 놈들은 나중에 그렇게 건조가 덜한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는 괜찮은데,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열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추나무는 이 나무 이름은 어떤 수형이라 하고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전부 농장마다 다 틀립니다. 대추나무 기르는 방법이 그 표준은 없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보시고 가장 적당하게 좋은 관리가 되는 것 같은 거를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추나무 또 다른데 대추나무 또 전지하지 않은 것하고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는 대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설치를 한 대추나무 파장입니다. 비가림 설치, 위에 이렇게 설치한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동 되는데 이 나무 저 포도는 좁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 비 맞는 면적이 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요게 대추 이것도 전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지를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옆으로 벌렸고 위로는 많이 안 올렸습니다. 다른 데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대추는 어느 대추나 다 똑같습니다. 뭐 왕대추가 됐거나 그냥 일반 대추, 복조 대추거나 뭐 이런 일반 대추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대추나무인데 이거는 이제 보온 지방에서 생산하는 대추들입니다. 한번 설치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비닐하우스 짓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밑에는 땅바닥은 제초 매트를 덮었다가 지금은 삐끼주고 물 주는 시설은 뭐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한 개씩 한 것이고 키가 그렇게 안 큽니다. 나무가 위로 안 길렀습니다. 나지막하게 길러가지고 수확하기 좋게끔 그래 한 겁니다. 전지를 좀 덜 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지를 덜 한 거. 이거는 전지를 좀 하다가 망한 것이고 아마 여위에 있는 이런 장가지들 잔잔한 가지들은 다 잘라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가지들. 근데 이 장가지가 나면서 꽃이 핀 겁니다.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어디 좀 달려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뭐 다 떨어지고 안 보이는데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생긴 가지들을 잔가지들을 전부 다 전지가위로 이렇게 다 잘라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끔하게 잘라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꽃이 피기 때문에 햇가지가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너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력이 강하게 해가지고 바짝 너무 잘라도 또 세력이 너무 강하게 되면 꽃이 잘 안 핍니다. 꽃이 잘 필라 그러면 이거는 대추나무는 꽃이 한 3번 정도 피는데 제일 첫 번째 필 적에 열매가 달리게 되면 상당히 좋고 굵은 열매가 달리는데 세력이 강하게 되면 첫 번째는 많이 안 달리고 두 번째 달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도 달리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강하게 되면 세 번째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도 조금밖에 안 달리고 열매도 그렇게 많이 안 달리고 열매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맞으면 좋으면 첫 번째 1하방에서 달리고 또 2하방에서 달리고 3하방에서는 좀 덜 있게 달려야 되는데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되면 1하방에서는 잘 안 달리고 두 번째 달리고 또 그것도 잘못되면 세 번째 달리기 때문에 꽃이 늦게 피었을 때에 결실하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포장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장도 비가림입니다. 비가림. 이렇게 비가림을 하는 이유는 열매 수확하는 시기가 됐을 적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열과가 나기 때문에 비를 덜 맞으라고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말아 올렸습니다. 비누를 말아 올렸는데 이제 나중에 되면 밑에까지 내려서 비를 안 맞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위로 위에다가 전부 다 굵은 파이프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대추나무 전지한 모습입니다. 전지를 한 대추나무 모습입니다. 거의 농장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활이 요거는 좀 좁게 해가지고 이 활을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대추나무는 전부 다 보온에서 생산하는 보온 대추들입니다. 예, 전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예, 잔가지들이 많은 대추나무입니다. 이거 달리는 거는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 수확했겠지만은 상품성이 나빠서 수확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가지들에서, 이런 잔가지들에서 예, 대추가 달렸는데, 이거는 뭐 상품성이 나빠서 수확을 안 한 모양인데, 이거는 가지를 붙들어 매기도 했네. 근데 이렇게 달리는 이런 가지들을 보니까 열매 달렸던 가지, 잔 가지들을 전부 다 잘라줍니다. 요쪽 가장자리에 있는 요 한 줄은 아직도 전지를 좀 덜 했는데, 네, 나머지들은 전지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다른 농장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나무 주변에 예, 퇴비도 줘놨습니다. 비료 퇴비를 이렇게 줘놨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굵은 큰 나무들도 몇 년이 된 나무들인데도 이런 나무들 전부 다 그렇게 높게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확하기가 조그마한 사다리 놓고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전지를 하지 않은 대추나무고, 형태는 전부 다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를 요 나무를 가지고 설명드리게 되면 한 1m 50도 안 됩니다. 요 위에까지가 1m 50도 안 돼요. 그리고 양쪽으로 가지를 뭐 4개, 5가지, 6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또 안 되니까 또 그것을 잘라 가지고 3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꼭대기는 잘라버리는 데니까 새로 나는 가지들을 양쪽으로 받아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수확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예, 오늘은 대추나무를 보여드리는데, 저희 농원에서 대추 모종을, 대추 묘목을 판매하고 있고, 저들 농원에서 판매하는 대추는 대설 대추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대추나무를 심게 되면 어떻게 가꾸는 것이 좋은가 하는 모양을 제가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가꾸는데 큰 문제가 없고 좋겠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대추 생산하는 포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는 대추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우스가 연동식으로, 여기는 지금 이제 4연동 4개 하우스가 있는데, 대추는 이거는 뭐 나무가 상당히 굵습니다. 전지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전지하기 전의. 밑에는 퇴비를 소똥 같은데 퇴비를 많이 준 상태고, 비닐하우스는 지금 현재 위는 일부는 걷어 나왔습니다. 빗물이 들어가고 말하고. 사각망은
걷어 가지고 밀어주고 태비주고 다음에 덮으실 그런 모양입니다. 대추하고 대추 사이가 간격이 좀 멀으니까 이렇게 뭐 경운기라든지 작업 차량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퇴비를 이렇게 줘놨습니다. 여기도 어떤 나무들은 상당히 더 낮고 어떤 나무들은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은 나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도 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가지가 많이 났다가 잘라버리고 해서 매년 자르니까 그렇게 자르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기르고 있는 대추나무 모습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농장, 하우스 속에서 비 안 맞게 해서 재배하고 있는 대추나무 모습입니다. 여기는 나무 굵은 것도 많이 잘라냈습니다. 이 농장에는 그렇게 이렇게 한 번 많이 잘라내게 되면 그 다음 년은 좀 적게 잘라내고 계속 너무 많이 안 잘라내게 되면 다음에는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잘라내고 어떨 때는 적게 잘라내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계속 비슷한 양을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어느 농장 할 것 없이 너무 높지 않게 길렀고 비 안 맞게 했고, 이거는 비닐하우스 속이니까 이건 같은 경우는 아마 비닐하우스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전부 다 나무를 처음에는 이렇게 높이 올렸다가 전부 다 수확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이래가지고 전부 다 낮춘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는 이제 비누로는 반추만 열어놔 가지고 뭐 추운 겨울 그냥 기대로 가도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하우스에서는 실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되는 그런 하우스로 그런 하우스, 좋은 하우스를 지은 겁니다. 물 주는 시설은 다른 데하고 똑같이 위에 원간이 가서 원간에서는 나무 사이마다 한 개씩 스프링쿨러 물 주는 시설, 스프링쿨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양이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모양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이 오게 되면, 물이 호스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게 물이 분사가 되는 겁니다. 고정하는 거는 고정핀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온 지방에 와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거, 비가림에서 재배하는 거, 노지에서 재배하는 여러 형태의 대추나무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들 농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왕대추나 사과대추나 왕대추, 사과대추도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이 방법에 준해서 재배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높게 기르시지 말고 옆으로 조금 늘려 가지고 간격은 조금 더 넓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대추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 하늘농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육을 합니다. 대추, 사과, 배, 포도, 온갖 과일 나무들 재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무엇을 심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안 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같은 경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한울농원을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제가 올리놓은 예, 장목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고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 그것을 많이 보셔가지고 예, 앞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실패 없이 예,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